안녕하세요. 가운데표 최지원입니다. 오늘은요 조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르포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집인데요. 이제 마지막 준공을 앞두고 최종 조경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식을 해서 일단 잘 살려놨고요. 그 가식한 나무 중에서 1년 정도 돼서 수영이 괜찮은 걸로 지금 전원주택 감귤나무, 또 여기 건축주분께서 화려한 조경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돌담 주변으로 감귤나무를 빼곡하게 심어달라고 하시고, 나무를 선별하다 보니까 향나무하고 애기 동백이 좀 이쁜 나무가 있어서 지금 옮겨놨는데요. 지금 조경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쪽부터 보시면 지금 입구가 모든 풍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입구 자체를 환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양 입구 쪽에는 꽃이 피는 동백나무도 좋지만 화려한 이 연두 색깔을 피는 좀 화려한 이쪽에다 입구에다 싣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기 동백입니다. 건축주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무냐고. 요거는 동백꽃이 아주 작게 피는 애기 동백이라는 나무인데, 요것도 지금 하얀 꽃이 필지 빨간 꽃이 필지는 모르겠어요. 꽃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수영이 이뻐서 여기 입구에 꽃이 피는 나무하고 밝은 나무 이렇게 두 그루를 심을 건데, 이쪽이 건물 자체를 기초를 올리다 보니까 땅이 꺼져서 이걸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단차를 둘까 아니면 어느 정도 평을 맞출까 했는데, 다행히 옆에 땅을 저희들이 좀 거르다 보니까 흙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이왕이면 흙을 좀 걸러서 웬만한 평을 맞추자 해서 감귤나무하고 밑에 비춰주시면 단차가 해서 흙을 위에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그 골재가 있었는데, 골재가 물 빠짐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골재를 거둘 필요 없이 골재를 바닥에 두고 흙을 피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많아 보여도 실제로 전장을 다 할 겁니다. 특히나 가식을 한 나무를 다시 한번 옮길 적에는 전정, 그것도 강전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모든 영양분이 이런 잔가지에 모두 쏠리게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사는 나무들만 쳐가지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나머지 가지에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정을 안 했지만 나무를 심고 다 전정을 하고 나중에 녹화마대를 감고 다 지주목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인트는 바람이 치는 곳이에요. 전망이, 바다 전망이 저렇게 튀어있는 장점도 있지만, 건축주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바람이 또 그대로 통과하고 바람을 맞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태풍이 또 얼마나 강력한 게 올라올지 몰라서 지주목을 꼼꼼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주목 하는 현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조경 현장에서 이렇게 경계명 돈담을 쌀 적에는 처음부터 입구를 막아버리면 나머지 조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 저 뒤에 보시면, 뒤에다 한번 비춰주시죠. 저 뒤에 보시면 6더블 저 장비가 들어올 정도는 입구를 터놨다가 큰 장비로 나무도 옮기고 나무도 심고 어느 정도 걸으면서 미니 장비로 잔디를 심기 최종 마무리 단계를 저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는 이미 오전에 작업을 해서 녹화마대 감으면서 지주목을 세우고 있는데, 저 안쪽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나무 방향 좀만. 잠깐만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만 잠깐 잡아줘요. 이렇게. 이 나무가 수영이 전후좌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적에 그 모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군사기 기사님께서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방향을 잡아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반생이라고 하죠. 철사입니다. 철사. 조경할 때 쓰는 거고요. 지주목을 지금 세우고 난 다음에 녹화마대를 감고 거기다가 이 반생이로 꽉꽉 조일 겁니다. 그래서 작업한 걸 한번 보시죠. 이 안쪽부터 이제 잔디를 심어 나올 텐데요. 그리고 이쪽은 또 텃밭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분하더라도 지금처럼 미니 장비로 나랏이라고 하죠.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보시면 건물이 있고 이쪽 밭이 저희들이 토목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평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비가 많이 오면 저쪽 건물 쪽으로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평을 저길 높이고 이쪽을 낮춰서 지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건물 쪽에서는 항상 바깥쪽으로 돌담 쪽으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수평을 잡으면서 식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밀감나무인데요. 작년에 한 1년 정도 됐죠. 그죠?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과수원 저희들 토목을 하면서 나무를 죽이는 게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나무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이렇게 떠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약을 한번 못 뿌렸는데 그래도 자액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쁜 나무들로 모양 잡아가면서 지주목을 막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짧고 깊게도 묻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조경의 기본이 이 돌담을 너무 나무를 높여버리면 이게 오히려 포인트가 안 되고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담보다 한 30전이나 50전 정도만 조금만 높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고, 그리고 항상 조경하다면 포인트라고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뭐 벽지를 바르더라도 포인트 벽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경에도 여기는 단순한 조경하고 심플한 조경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운데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돌담 주변으로 감귤나무를 심었는데 이 집의 포인트 조경은 사실 이 먼나무입니다. 이 지역이 바람이 피긴 하지만 주인분한테, 건축주분한테 물만 뿌려주면 잘 사니까 어떤 나무가 좋겠느냐 했는데 먼나무가 아무래도 뭐 여기서 잠깐 조경 말씀을 드리면 이 목대를 보면서 조경을 보는 나무가 있고 꽃을 보는 게 있고 잎을 보는 거 있는데 이 먼나무는 사실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요. 지금 목대 보시면 이 목대가 지금 허여멀건하게 이렇게 좀 이쁘고요. 마치 자작나무처럼.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면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서귀포의 상징이죠. 먼나무가 가로수 역할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심어드렸고, 제가 대략적으로 전정은 했어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사실은 강전정을 하고 싶었는데 당장 숙박업소를 영업을 하시고 해야 되니까 너무 강전정을 하면 보기가 좀 그래서 최소한의 전정만 해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끝냈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통 조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배수입니다. 배수. 아무리 조경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무가 죽는 이유는 뿌리가 제대로 착상을 못하고 떠 있는 경우, 또는 너무 수분이 계속 고여 있어서 썩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인데 태풍이 불어서 뿌리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주목을 꽤 꼼꼼히 달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풍 지나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도 다 죽습니다. 그것 정말 위험한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건물서부터 이쪽 나무 쪽으로, 이쪽 밭 쪽으로 단차를 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평을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죠. 천천히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건물 쪽으로 스며들지 않고 잔디까지 씹으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서 자연적으로 여기가 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토목 작업을 해가지고 매립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매립토를 놓고 해가지고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이쪽에 아무리 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간당 50mm 이상 오더라도 건물 쪽에 물이 스며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 또 그걸 감안해서 토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나머지 감귤나무들 하는데 지금 이제 감귤이 열렸잖아요. 뭐 제주의 상징이기도 해요. 감귤나무는 보통 그 해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핀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올해 꽃이 많이 안 피고 열매가 많이 안 열리면 다음에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열리니까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과실수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실수들은 주의사항이 꼭 1년에 농약을 3번 정도는 뿌려줘야 돼요. 아무리 가정집이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열매가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이 낍니다. 일반적인 그 관상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 유실수가 되고 과실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파리나 기타 열매가 다른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간 유제품 같아요. 막상 뿌려보면 약간 우유처럼 끈덕끈덕한 하얀 물질이고, 뿌리고 나면 그 농약을 뿌리고 나면 마르면서 하얀 가루가 남는데 그거를 특히나 지금처럼 장마 시즌,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병해충이 쉽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꼭 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마 중간이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조경을 했는데 지금 딱 하기 적당해요. 왜냐면 너무 질적해도 작업하는데 장비가 헛바퀴 도니까 힘들고,
지금은 땅도 적당하게 젖어 있고 잘 파지고, 특히나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준다 하더라도 땅 자체 습기가 머무르러 있는 것이 훨씬 조경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서부터는 또 비가 온답니다. 일주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을 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조경을 할 때도 날짜 잘 맞추셔야 되고, 또 꼼꼼히 보시는 분은 이 나무 심을 때 풍수까지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집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날짜 맞춰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훈은요, 저는 뭐 14년부터 부동산을 해왔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조경, 그 다음에 건축, 나중에 토목,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야를 제가 욕심이 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관련돼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야지만 통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 건축자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 열심히 전문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의뢰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이미 제주 도민이 되시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